잠깐! 인간관계에서 항상 나만 손해보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부탁은 거절 못하고, 할 말은 못하고, 손해는 늘 내가 보는 것 같은 그 느낌. 심리학은 말합니다. 당신이 호구가 되는 건 착해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 때문이라고. 미국 심리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70%가 거절하지 못해서 원하지 않는 일을 떠맡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그 후 후회하고 자신에게 화를 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이 손해보는 패턴은 의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패턴이 왜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진화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이 밝혀낸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손해보는 5가지 진짜 이유를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키는 방법까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 거절을 두려워하는 건 생존 본능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죄책감이 드는 경험 있으시죠? 그건 당신이 유난히 약해서가 아닙니다. UCLA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은 신체적 통증과 같은 뇌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거절을 하는 것도 거절을 당하는 것도 모두 뇌에게는 고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적 이유가 있습니다. 원시 인류에게 무리해서 배척당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관계를 끊었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에 대해 강한 경고 신호를 보내도록 진화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 것 같고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공포. 이건 30만 년 동안 인류의 뇌에 새겨진 본능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거절은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장 동료의 부탁을 거절한다고 무리해서 쫓겨나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시적인 뇌는 여전히 그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거절할 때의 죄책감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 위험이 아니라 오래된 뇌의 잘못된 알람입니다. 두 번째 이유,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본능이 당신을 이용당하게 만듭니다. 인간에게는 강력한 본능이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입니다. 이를 호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가 밝혀낸 가장 강력한 설득 법칙입니다. 이 원리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인간 사회가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니까요. 문제는 이 본능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호의를 먼저 베풀고 그 후 훨씬 큰 것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식당에서 계산서와 함께 주는 사탕 하나가 팁을 늘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마트의 무료 시식이 구매로 이어지는 이유도 같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작은 친절을 베푼 사람이 나중에 큰 부탁을 하면 당신은 거절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받은 것은 작은데 갚아야 하는 것은 큰 불균형. 이 불균형이 당신을 손해보게 만듭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호의에 즉각 보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의 친절이 진심인지 아니면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투자인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죄책감은 가장 강력한 조종 도구입니다. 당신을 손해보게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네가 안 해주면 나는 어떻게 해? 이 정도도 못 해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결국 들어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죄책감 유발이라고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죄책감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왜 죄책감에 약할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는 느낌은 관계 단절의 신호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면 그것을 빨리 해소하려고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죄책감과 조종된 죄책감은 다릅니다. 건강한 죄책감은 내가 실제로 잘못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조종된 죄책감은 상대가 자신의 책임을 나에게 떠넘길 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가 안 해주면 나는 어떡해? 라는 말은 사실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책임으로 만드는 화법입니다.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책임입니다.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가 느끼는 실망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처리해야 할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이 경계선을 아는 것이 죄책감 조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이유. 잘해줘야 사랑받는다는 믿음이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항상 손해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희생해야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믿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부 자기가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경우가 많습니다. 착하게 굴어야 칭찬받고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란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공식을 갖게 됩니다. 내 가치는 내가 남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로 결정된다. 하지만 이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나치게 타인 중심적인 사람들은 우울과 번아웃 위험이 훨씬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항상 양보하고 손해보는 사람을 사람들은 더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어 매트 효과라고 합니다. 발닦개처럼 항상 밟혀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남에게 얼마나 주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존중받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해결책, 건강한 경계선 만들기.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키는 핵심은 바로 경계선입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요구를 사는 것이라고. 경계선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즉답하지 않기. 부탁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이 한마디가 호혜성의 압박과 죄책감 조종에서 벗어날 시간을 줍니다. 둘째, 거절에 이유를 길게 붙이지 않기. 거절할 때 변명을 길게 하면 상대가 반박할 틈이 생깁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짧고 명확하게. 그게 가장 강력합니다. 셋째, 죄책감을 분리하기. 상대가 실망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절할 권리가 있고 상대는 실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2가지는 별개입니다. 경계선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선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참다가 한순간에 폭발해서 관계를 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손해보는 5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 거절의 공포는 30만 년 된 생존 본능이다. 둘,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호혜성이 악용된다. 셋, 죄책감은 가장 강력한 조종 도구다. 넷, 잘해줘야 사랑받는다는 믿음이 당신을 도어 매트로 만든다. 다섯, 건강한 경계선이 손해도 막고 관계도 지킨다. 당신이 손해보는 건 착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오래된 본능과 학습된 믿음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이용하려 할 때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거절 하나만 연습해 보세요.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이 한마디가 당신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당신이 자꾸 미루는 진짜 심리학적 이유 5가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